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시들무의 마지막 타임의 요정 바로 콩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콩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콩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항상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콩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일본에 네.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네, 오늘도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일본에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언젠가는 일본에서 참여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콩입니다. 콩이죠. 오늘 이야기도 이제 키무라 선생님 쪽 이야기가 되겠고요. 예. 오늘은 조금 사람이 무서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무서운 얘기고, 이 일본이라는 곳이 그 섬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저처럼 지리 공부를 좀 덜 했다던가 혹은 관심이 없다던가 하면은 착각하기 쉬운 게 일본이 땅덩어리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 또 크긴 크죠. 예. 그쵸. 이제 섬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큰 섬이거든요, 일본이. 여러 가지 섬의 집합인데 그렇다 보니까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환경의 차이가 좀 많이 크죠. 특히 이제 일본 중에서도 윗동네, 홋카이도, 삿포로 이쪽으로 가면은 고미 북해도 쪽은 좀 유명해요. 이제 곰발바닥 수육 같은 것도, 요리 같은 것도 발견을 하고, 실제로 이제 곰주의 같은 것도 붙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시즌이 되면은 곰에 대한 사고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키무라 선생님이 영매사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생각외로 영적인 일이 아니었던 일들이 많아요. 오. 키무라 선생님이 전공이신 영적인 현상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했다. 혹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에 하자가 있었다. 뭐 이런 일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무서운 사람 참 많다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북해도 쪽에 어떤 여행을 갔던 사람이 있으시대요. 여행을 간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젊을 때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하마다 씨라고 할게요. 하마다. 이 하마다 씨가 북해도 젊을 때 여행을 갔어요. 여행이 목적인 듯이 액티비티한 자연을 겪고 싶다. 오키나와 쪽도 내려가 봤고 여기 온천 같은 데나 도심지에 있는 산도 이제 후지산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올라가 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겨울 느낌도 느껴보고 싶고 해서 이제 겨울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북해도 쪽 올라가신 거예요. 숙소도 잡고 뭐 이런저런 액티비티 활동 공식적인 것도 찾아가지고 참여도 하면서 꽤 장기간을 잡고 이제 북해도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한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을 만났대요. 중장년층이라고 하죠. 중년은 넘었고 노년은 아니신 그런 분이 이제 청년이 되게 활동적으로 활동하신다. 요즘 사람들 뭐 컴퓨터니 주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돈 버는 데만 눈이 멀어서 이건 자연을 많이 겪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그 청년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청년 혹시 산책로 같이 딱 정비된 길 말고 약간 야생 캠핑 같은 거 좋아하냐고. 좋아하죠. 이게 겨울에도 좀 산 같은 데를 체크를 해야 된대요. 점검을. 이 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본인이 사유지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이나 이럴 때도 눈이 너무 쌓이거나 혹은 야생동물들이 이제 음식을 찾아서 내려오거나 하는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약간 사유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순찰을 도는데 이게 정비가 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액티비티한 느낌 많이 받을 거다. 요런 거 한번 경험해 볼래요? 권유를 해주시니까 좋다. 영감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어르신 따라서 하고는 가니까 뭐 간단한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거였대요. 이 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계곡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토지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겨울에 이제 야생동물들이 민가에 좀 쓰레기통을 뒤진다든가 하니까 영감님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덫을 놓는다든가 사람의 흔적을 남겨놓는다 해서
동물들이 내려오지 않게 겨울에 방지 작업을 한다. 겨울잠 자지 않는 녀석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거의 하이킹하듯이 올라가겠군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만나가지고 올라가기로 했어요. 올라가기로 하니까 이분 따님이 같이 동행을 했대요. 위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딸도 같이 갈 거다 하고서는 쭉 올라갔는데 이 자연 풍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삿포로 북해도 쪽은 눈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온 세상이 하얀데 이제 가지가 앙상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나 있으니까 그게 마치 그림 같고 막 그렇게 있는데 너무 멋지네요. 어디까지 가나요 하니까 자네 왔으니까 괜찮으면은 조금 높이 올라가서 위쪽에 그 베이스 캠프처럼 쓰는 오두막이 하나 있다. 이렇게 된 거 자네만 괜찮으면은 오전에 여기를 조금 보고 중간에 한번 내려갔다가 오후 늦게 다시 올라가서 그때는 조금 속도를 내서 올라갈 거야.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캠핑을 하듯이 하룻밤 지내보는 건 어떤가? 너무 좋죠. 사봉이죠. 그래서 야마다 씨가 너무 좋다고 하고 오전에 이렇게 덫 같은 거 이렇게 깔아둔다. 이런 데 깔아두면은 민가 쪽으로 막 가까이 내려온 애들은 쫓아내기도 어려우니까 더 깊숙이 내려오지 않게 덫에 잡아야 된다. 이런 자질구레한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듣고 오전에는 낮은 데 보고 이제 먹을 거하고 챙겨서 오후 늦게 그 오두막으로 올라갔대요. 오두막으로 올라갔는데 불을 지피고 따님하고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준비해가지고 먹고 하면서 얘기를 딱 하니까 어르신이 중간에 근데 젊은 총각은 뭔가 좀 짜릿한 걸 좋아하나? 짜릿한 거요? 어떤 짜릿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다이빙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냥 위에서 푸쩍 뛰어내리는 거 말고 스쿠버 다이빙 그런 것도 하고요. 좀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도 좋긴 한데 이 야생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이 있긴 해. 어르신은 어떤 경험을 해보셨나요? 하니까 막 멧돼지를 만났던 경험, 진짜 곰이랑 마주쳤던 경험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섭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하고 마주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람도 야생성이 깨어난다고. 사람도 막 이제는 경쟁심 같은 게 생겨. 이 자연을 향한 경쟁심이란 게 말이야. 생기를 돋아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되게 정정하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술 한잔하고 얘기하니까 어르신이 되게 말도 통하고 호쾌하시니까 기분이 좋아서 꽤 많이 마셨대요. 그러고는 나가서 이 화장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오두막 같은 데니까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거죠.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는 대충 이제 간이고 그냥 방수포 같은 것만 씌워놓고 굴파 놓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화장실에서 실마령을 체험하고 있는데 눈이 높이 쌓여있고 그거 묵직한 게 봐서 뿌드득 하면서 눈이 짓눌린 소리가 나잖아요. 뿌드득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무슨 소리지? 뿌드득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뿌드득 하는 소리가 나고 조용해지더니 이 바람 소리가 하고 불잖아요. 평지하고 달리 산은 완전히 조용해지진 않죠. 겨울이면은 바람이 부니까 하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 소리 사이로 하는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고 말말 떨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고 저는 밖을 빼꼼 내다봤는데 곰이 있더래요. 근데 이 곰이 커다랗고 막 그런 곰이 아니더래요. 작고 성인 남성보다 조금 큰 정도? 작고 그리고 되게 말랐대요. 작고 마른 곰이라서 아이씨 괜히 놀랐네 하고서는 에이 조용히 이렇게 뒤로 가야지 이렇게 갔는데 이게 그 야생동물하고 마주쳤을 때 우리가 약간 그런 상식 같은 게 있잖아. 뭐 등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상식. 자연스럽게 뭔가 어디선가 들었을 것 같은. 눈을 딱 마주치고 이렇게 뒤로 가는데 이 곰이 소리 내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앞으로 달려오더래요. 우와 하고서 뒤로 막 등을 보이면 안 된다도 모르겠고 그냥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막 이게 미친 듯이 쫓아오더래. 정말 한 20m도 안 돼 짧은 거리인데 미친 듯이 뛰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오두막 문을 발로 뻥 차고서는
그 어르신이 나와서 빵빵 하고 총을 쐈대요. 이게 근데 총을 허공에다 한 방을 쐈는데 안 도망치더래요. 곰이 입에서 침을 막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이제 달려와가지고는 거의 등 뒤까지 왔는데 어르신 총으로 곰을 쐈어요. 곰이 총에 맞고서는 정말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꽁 하고선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산으로 다시 도망을 간 거예요. 빨리 들어와 하니까 빨리 들어갔는데 아이고 어르신 곰이 하니까 이게 정말 위험했다. 아이고 저런 곰이 입에서 다 내려왔네. 방금 그거 뭡니까 하니까 잘 들으시게 곰 중에서 제일 위험한 곰은 큰 곰이 아니야. 저렇게 삐쩍 마른 곰이 정말 위험해. 이 곰이란 생물이 동면을 하려면은 정말 곰의 겉 모양이 바뀔 정도로 많이 먹는데요. 옆구리와 겨드랑이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완전 동그란 모양이 될 때까지 처먹는데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몇 개월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도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곰 중에서도 작은 놈들이나 혹은 뭔가 병이 있어서 사냥을 해야 될 때 사냥을 못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곰이 빼쩍 말라서 잠을 못 잔대요. 왜냐면 잠들면 죽는 걸 아니까 죽지 않으려면 잠을 못 자고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신경이 바짝 서서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곰을 방금 마주친 거 자네 정말 위험했다고. 그러고는 이 하마다치를 긴장 풀고 총을 맞았으니까 아마 저 정도로 쇠약해진 곰이면은 총을 맞았으면 얼마 안 돼서 갈 거다. 하늘나라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밤 잘 넘기고 낮에 조금 저걸 찾아본 다음에 내려가자 안전하게. 오늘 밤엔 나가지 말자고. 화장실도 되도록 참자. 이러고 따님하고 이렇게 어르신하고 하마다치하고 방 안에 이렇게 문을 단속을 잘 하고 자기로 하는 거예요. 그 잠들면 말락하는데 어르신이 자기가 밤을 새겠다고 총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하마다치도 긴장이 너무 돼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보는데 어르신이 되게 초조하게 창밖을 보더래요. 예? 초조하게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자기를 쓱 보고서는 따님한테 야, 저 남자 자냐? 그러니까 따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자긴 안 자고 있는데 하마다치는. 오. 그래가지고는 이 노인이 씩 웃으면서 야, 나 갔다 올 테니까 저 남자 잘 보고 있어라 하고선 총을 들쳐매고 밖으로 나가더래요. 뭐지 하니까 이 따님이 그 어르신 나가는 걸 보고서는 휴 하고는 숨을 냈더니 혀를 딱 차고서 안 자는 거 아니까 일어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하니까 하마다치한테 아버지가 아마 지금 곰 잡으러 가셨을 거라고. 오. 뭐 도시 사람 이런 거 보고 무서웠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셨을 텐데 긴장하지 마시고 아버지도 총 들고 나가서 총소리 나면은 곰 잡았겠거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좀 그래도 저렇게 야생동물 처음 마주하시면은 막 오줌 싸고 막 그러거든요. 놀라면은. 근데 그냥 놀라서도 도망 잘 치시고 하신 거 보니까 잠이 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 막 주고받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한참 조용하던 숲에서 탕 하는 소리가 또 나더래요. 그러고 한참 조용하더니 이 따님이 잡았나 보네. 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더 수다를 떨다가 아침이 된 거예요. 새벽이 돼서 이제 그 어르신이 돌아오면서 자네 깼나? 간밤에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조용히 나가서 곰 잡고 왔네. 그러니까 진짜 가보니까 곰을 잡으신 거예요. 와 대단하다. 어르신 진짜 대단하신 분이군요. 와 혼자서 저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코를 쓱 하면서 자네가 그래도 어제 곰한테 도망치면서 눈이 잘 끌어져서 내가 한 대를 먼저 맞춰놨으니까 이 녀석이 약해져서 잡은 거야.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는 이제 곰 이거를 자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네. 아무리 그래도 곰이니까 이제 무게가 있어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따님이 뭔가를 주섬주섬 정리를 하더래요. 정리할 게 있나요?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따님이 눈초리를 확 흘리면서 아니에요. 손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밤새 그린라이트처럼 좀 나한테 잘해주는 거 싶더니 갑자기 이러시네? 신경 안 쓰고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는 막 밤사이에 곰 만났다 하고 그 주변에서 좀 친해진 분들하고 이렇게 썰을 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그 어르신하고는 헤어져가지고
이제 또 거기 술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조금 이상했대요. 야, 근데 그 노인네 이번에도 봤냐? 그 노인네 그 성격 그거 이러니까 옆에서 궁금해가지고 하마다치가 그 어르신이 뭐가 좀 있습니까 하니까 자네 같이 곰 잡은 거 아니야? 자네는 그 곰한테도 도망쳤댔지? 근데 제가 총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이 혼자 나가서 잡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다 그렇게 외부인한테 꼬치꼬치 알려줄 필요 없지. 그런 게 있어. 뭔가 깨름직하잖아요. 뭔가 깨름직한데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술자리에도 나와가지고 숙소에 돌아와가지고는 그래도 여기 뜨기 전에 다른 데 가기 전에 이제 또 뭔가 짜릿한 경험을 했네 어르신 말대로. 네. 하고서는 짐을 정리를 했대요. 나 뭐 잃어버리고 온 게 있네? 꽤나 고가품인 소지품 하나 잃어버린 것 같더래요. 버리긴 좀 애매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나 생각해보니까 어르신하고 갔던 그 베이스 캠프 그 오두막 거기다 놔둔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이 늦었지만은 그 어르신이 언제든지 가기 전에 찾아오라고 얘기하신 것도 있었고 그래서 찾아갔대요. 가서 문을 뚝뚝뚝 두드리니까 또 따님이 열어주시더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하니까 제가 그 위에 오두막에 뭔가 두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비싼 거라서 챙겨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니까 지금은 올라가시기 어려울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산에 가 계시는데 제가 올라가서 찾아올 테니까 여기 집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기다리기로 했대요. 그 여자분이 올라가는 걸 봤대요. 올라가는 걸 보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탕 하고 총소리가 나더래요. 놀래가지고 뛰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사람이 올라가는 걸 봤는데 사람이 올라가자마자 총소리가 났잖아요.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또 곰인가? 이 내심 그 어르신의 따님이 마음에 들어 그린라이트 같은 느낌이 본인이 있어가지고 더 신경 쓰이니까 남자답게 뛰어나간 거예요. 누구시 하면서 찾는데 한참을 올라가가지고 베이스 캠프에 네. 도착을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지 왜 아무도 없지? 자기가 까먹고 왔다던 물건은 이제 생각도 안 나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시 하는데 저기서 따님이 내려오더래요. 하마다씨 왜 올라오셨어요? 위험하다니깐요. 그렇게 총소리가 나서 그 총소리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또 야생동물을 발견한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위치를 찾을 수가 없네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는데 안 계셔요. 너무 어두워서 저도 더 깊이 들어가긴 어렵고 하마다씨 그리고 물건은 혹시 괜찮으시면 아침에 찾아봐요. 지금 아버지도 야생동물 쫓아가시는데 밤에는 구분이 안 돼요. 사람과 야생동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돼도 눈먼 총알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요 하고 저는 내려갔대요. 아침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르신 괜찮으시겠죠? 괜찮으실 거예요. 경험이 많으신 분이다. 옛날부터 이 근처에서 포수 엽사로 활동을 많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눈 좀 붙이고 아침 일찍 찾으러 나갔대요. 찾으러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걸 발견을 했으니까 이제 밑에 마을 사람들 불러고 경찰도 부르고 해가지고는 그 고인을 수습을 하고 수습을 하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실격사다. 떨어지신 것 같다. 이래가지고는 어르신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좋은 경험하게 저 목숨도 구해주시고 있는데 입관하신 것까지 보고 그러고 이제 따님하고 연락처를 받고 북해도를 떠났대요. 그 뒤로도 이제 종종 액티비티한 스포츠나 몸 움직이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그 경험을 가슴에 묻고서 막 이렇게 활동 같은 것도 계속 하시고 여행하시고 종종 북해도 쪽으로 와가지고 그 여자분하고도 얘기를 한 거예요.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관계가 좋게 진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분하고. 이 흔들다리 효과 마냥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뭐 자녀도 생기고 북해도에 있는 집을 싹 정리를 했대요. 북해도에 있는 집을 이제 자녀분이 생기고 나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오두막도 정리를 해야지 하고서는 오두막을 싹 정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남편분이 힘쓰는 일이나 인부들 불러서 하잖아요. 아내분은 자녀분들 돌보고 계시고
이거 오두막 철거하는 거 인부 불러가지고 이게 쓰실 분 없다니까 철거를 깨끗하게 하자. 이 산도 이제 매각할 거니까 정리를 하는데 그 오두막 지하 쪽에 뭔가를 파묻은 적이 있더래요. 여기 땅 정리 다 됐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뭐 인부님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르신께서 여기도 하룻밤 재워주시고 그때 고만대로 구해주시고 아이고 장인어르신 제가 따님하고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좋은 인상 받았더니 이렇게 결혼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매년 와서 인사드렸지만은 이제 여기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러고 빈 땅에서 이렇게 쫙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두막하고 다 치워버린 쪽에 뭔가 이상하게 그 자리만 좀 눈에 띄었대요. 그래서 뭐지 하고도 옆에 인부들 도와준다고 들고 있던 삽 하나를 들고 삽으로 거기를 판 거예요. 파봤더니 다 썩어가는 야구 배트 같은 게 하나가 나와요. 이 야구 배트가 왜 여기 있지? 아무튼 그거를 싹 들고 올렸는데 이 야구 배트 같은 게 몽둥이 대가리 부분에 벌게요. 벌같다기보다는 검은 거죠. 검붉은색. 에이 아니겠지. 이게 쓰레기 있는 데다가 딱 넣어놓고 일단 산하고 정리를 했으니까 그 부캐도를 다 처리를 한 거를 이제 돈으로 다 환산하고 돌아와서 이제 뭐 여느 때처럼 뭐 가족들끼리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하는데 자꾸 신경 쓰이더래요. 자꾸 신경을 쓰이는 게 그래가지고 슬쩍 물어봤대요. 아우 자기야 아버님 오두막 정리하는데 정리하면서 쓰레기도 다 치웠고 보니까 오두막 그 밑에 뭐 있었나? 하니까 뭐? 우리 거기 그냥 겨울에 그럴 때 하고 여름에나 이렇게 산 주변에 순찰 돌 때 그냥 쓰던 데인데 아니 그 정리를 하고 나니까 밑에 뭐가 파묻혀 있길래 꺼내보니까 이 야구바타 같은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야구바타?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쓰던 오두막이라니까 모르겠네. 아버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건가? 근데 그런 거 왜 거기다 묻어뒀었지? 모르겠네 하고선 얘기를 하고서는 그래 당신도 모르면은 뭐 모르는 거겠지 하고서는 그냥 잠을 잤대요. 근데 자다가 뭔가 싸늘해서 눈을 떠보니까 아내분이 자기를 뒤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많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말만 안 하지 뒤에서 이 눈빛이 너무 섬뜩하더래요. 슬쩍 아내가 일어나길래 고개를 살짝 등 뒤로 돌려서 아내가 나가는 걸 보고서는 뭐지? 화장실 가나?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조용히 뒤를 따라갔대요. 문을 살짝 열고 쫙 고개를 탁 내밀어가지고 봤더니 아내가 화장실로 간 게 아닌가 주방으로 가더래요. 주방으로 싹 가는데 아내분이 찬장에서 술을 꺼내더래요. 도수가 되게 높은 술을. 근데 아내분이 생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성격이 아니어서 저거 왜 꺼내노 하고 있는데 거침없이 술을 따라가지고 컥 들이키고서는 조용히 눈으로 바깥을 보더래요. 그 집 구조가 주방에 싱크대가 나있는 이 주방 수전이 있고 그 맞은편에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고 그 앞이 거실 그리고 부엌에서 이제 거실 쪽으로 보면은 커다란 창문이 있는 그런 식으로 쭉 이어진 형태, 오픈된 형태였대요. 요리를 하면서 이제 마당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거 볼 수 있는 정도. 그 마당 쪽을 계속 쳐다보더니 슥 하고 손을 뻗어서 칼을 잡더래요. 칼을 딱 잡고서는 그 테이블 위에다가 양손을 딱 올리고 한 손에 술잔 한 손에 칼을 딱 잡고서는 밖을 슥 보는데 눈빛이 뭔가를 정확하게 노려보고 있더래요. 멍 때리는 눈이 아니라.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서는 마당으로 슥 나가더래요. 마당 문을 열고서는 밖을 쓱쓱 돌아보고서는 문을 닫고 다시 돌아오는데 눈이 마주쳤대요. 문 사이로 살짝 보고 있었대요. 집 안에 있는 복도로 나가는 문에서 살짝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좁은 틈을 보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고개를 싹 돌리고는 자기? 하고도 부르더래요. 놀래가지고 으악 하고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쳤는데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면은 뭐 어디로 가겠어요. 집 밖으로 나가려고 당연히 현관으로 뛰었겠죠? 근데 자식들이 생각나가지고 멈칫한 순간 아내분 뒤에서 어깨를 딱 잡았대요. 그러더니 자기를 딱 돌려세우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아무것도 못 본 걸로 치고 우리 내일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살자. 이러니까 당장 뭐 어깨를 잡혀가지고 뭐 이러는데 무슨 반박을 하겠어요. 예. 방금까지 칼 들고 있던 사람인데 아니 난 그냥 난 목말라서 나온 거야. 물만 마시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리는데 다급하게. 아무것도 못 봤어. 내가 뭘 봤다고 그냥 물 마시고 들어갈게. 자기도 물 마시고 들어와. 이거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대요. 방금 뭐 본 거지? 한데 누워가지고 머리를 싹 쓰다듬은 아내분이 하는 얘기가 장인어른,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사냥 같은 걸 좋아하셨다. 사냥 같은 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점점 더 큰 동물, 점점 더 사나운 걸 잡으시더니 이는 뭘 잡아도 만족을 못 하시더라. 그러던 찰나에 한 번은 아버지가 산에 잘못 올라온 사람을 고민도 오인하고 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사람이 맞고 다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총에 맞을 뻔하니까 산 밑으로 도망을 쳤다. 도망을 켜서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잘 해명을 해서 빠져나오셨는데 네. 물론 사고였으니까 그 다음부터 동물을 잡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 원래 사냥꾼은 예의가 있다. 예법이 있는 법이라 한 방에 보내줘야 된다. 쫓아낼 것 같으면 호공을 쏘고 소리를 크게 내고 그리고 오지 말아야 될 곳 같으면 덫을 깔면 깔았지.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동물들 팔다리를 쏘고 도망가는 거를 천천히 쪼여가듯이 잡는 거를 즐기기 시작하셨다. 그날 당신이 왔던 날 아버지는 그 곰을 잡고 나서 이때까지 저 곰이 있었으면은 저만한 곰이 저렇게 약해질 때까지 혼자 있지 않았을 거다. 분명 한 마리가 더 있었겠지. 하고도 산에 올라가셨다. 당신도 집에 있으라고 했던 것도 혹시나 당신이 총에 맞을까봐 그랬던 거였고 아버지를 찾아서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곰을 못 찾으시니까 너무 흥분하셨더라. 이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행동에 나섰는데 그 행동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흥분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총을 겨누더니 어이구 딸이구나 하고서는 왜 올라왔나 묻더라. 그 밑에 그 사람 하마다 가는 사람 물건 잃어버린 거 있다고 해서 찾으러 왔대요. 아 그래? 하더니 아버지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허공에 총을 쏘더라. 허공에 총을 쏘고서는 나를 잡아당기길래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 아버지 말 들어. 이러니까 당신이 올라온 소리가 들렸어. 아버지 눈빛이 아무리 봐도 사냥을 나갈 때 그 눈빛이라서 나도 모르게 오두막에서 찾아온 그거 가지고 몽둥이가 아니라 아버지 뒤를 후려쳤다. 예. 아버지 멈추려고. 근데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발을 잘못 디뎌서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 긴장과 잠 사이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여자가 무서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한 행동이 그렇게 무섭겠어. 칼 들고 서 있을 건 뭐야. 귀신이라도 본 건가? 하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때부터 아버지 유령이 모인다. 밤에 한 번씩. 오늘 당신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심란해서 나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무섭긴 한데 한편으로는 나를 지키려고 해서 그런 거니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자. 일을 크게 번질 필요 없다.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래가지고는 이 일을 이렇게 묻어두고 오랜 세월이 지났대요. 자녀분도 다 크고 이분이 이제 노년이 되신 거예요. 노년이 돼서 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아내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김구아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그 영매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까지 가니까 오호호 그렇군요. 김구아 선생님도 그 영매사님한테 근데 이거는 뭐 영이 관련됐다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뒤숭숭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무섭거나 큰 사건은 아니네요 했는데 네. 그 영매사님이 씩 웃으면서 뒷이야기가 없으면 나도 안 꺼냈지요 얘기를. 그 아마다 씨가 이 영매사를 찾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을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고. 마을 사람들 듣기로는 얘기가 다른데? 근데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더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막 술도 먹여가면서 얘기를 들었대. 예.
했더니 반전이 있었던 거죠. 사냥에 몰입을 한 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따님이셨던 거예요. 굳이 어르신이 그 무리를 사냥을 나가고 하는 거 필사적으로 잡은 거 왜 그런지 아시냐? 그때는 이제 그 어르신 동년배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따님 동년배분 이 하마다 씨도 이제 노년이 됐을 때니까 하마다 씨하고 그 따님의 동년배나 그 윗대 정도죠. 그 어르신 살아계셨을 때 당신이 젊은이였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하마다 씨가 있었던 술집 같은데 네. 그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외지인들이나 갈 법한 그런 구리구리한 술집보다는 좀 젊은이들이 간 데 있었으니까 마주치지 못했었는데 이 하마다 씨가 이제 노년이 되고 마을에 왔다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튼 거예요. 당신이 그 누님이랑 결혼을 해서 딱히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긁어 부스럼 됐다고 얘기가 안 했는데 예. 어르신이 무리를 해서 사냥을 나간 이유는 그 누님이 사냥을 못 나가게 하려고 한 거다. 어르신이 그 누님한테 사냥을 가르쳤는데 누님이 사냥에 소질이 있었다. 정말 천부적인 사냥꾼이셨다. 근데 너무 빠져서 너무 사냥을 자주 하고 너무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데 취미가 붙어버린 거야. 아버님께서 이거를 막다 맞다 안 되니까 애초에 아버님이 먼저 사냥을 나가서 그 누님이 건드릴만 한 거 씨를 말려부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께서 마을에서 이미지가 좀 사납고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셨는데 예. 나 사실은 그 누님이 더 문제다. 아들도 다 컸고 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얘기하는 건데 그 어르신이 있잖아. 먼저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준 거 나도 잘 모르거든. 그 어르신 사인이 실족사가 아니라더라. 그러면 실족사가 아니라 다리가 부러지고 뒤에서 누가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때린 것 같다던데. 그러니까 실족사가 돼서 한 방에 뇌진탕이 된 게 아니라 온몸에 상처가 너무 많았다더라. 근데 가마다도 알겠지만은 야생동물한테 나가면은 타박상이 생기는 것 드물지 손톱으로 자상이 생기는 거 하지. 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하고도 이 하마다 씨가 노년에 이제 영매사분을 부른 이유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게 자기 아내가 장인어른을 해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부터 밤에 잠드는 게 너무 무섭고 아내가 그 아버지의 유령을 본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고 하면서 자기도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유령에 시달린 거예요. 진짜 유령이었는지 아니 환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영매사분을 만나가지고 재령이나 테마 의식을 받았는데 그러고도 이제 쇠약해지셔서 금방 잡고 하셨다. 어휴,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이거. 네, 이게 들어보니까는 네.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키무라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있었다 하고 들었을 때는 곰 관련된 얘기겠거니 그쵸, 되게 그쵸. 되게 유명한 곰이 홋카이도 쪽인가 그쪽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을 일으킨 곰이 있거든요. 네. 아, 그거 관련 뭐 생존나 그런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와 사람이 그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쵸. 가족끼리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하죠, 오히려. 그쵸. 뭔가 학대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본인이 거의 빠져서 네. 그렇게 가족을 해치고 그 자기 남편한테까지 숨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사냥을 했을 때 나오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호르몬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이건 진짜 무섭네요. 오늘 콩님께서 일본의 또 무서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콩님의 이야기는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 추측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미리 맞춘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반전의 반전으로 맞춘 분들이 거의 없었네요. 예, 그 정도로 와 이렇게 또 섬뜩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듯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한 번 더
내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콩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비 콩이라고 검색하면 재생 목록이 따로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